안녕하세요. 온라인 캠퍼스 강의 쌤입니다. 네트워커들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GNMU 네트워크 마케팅 연구회 멤버들, 그리고 석세스월드 구독자, 그다음에 서포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꼭지별로 여러분에게 이제 특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새로운 회사들이 이제 많이 오픈되면서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단계 세상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 사업자라는 게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업자 대표의 책임과 권한은 어떠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사업자, 일본 사업자, 몇 번 사업자, 요게 바이너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속 시원하게 여러분 질의사항에 대해서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대표 사업자의 그 법리적인 해석은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우리의 그 법률로 다단계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면 사업자라는 것은 경영자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법적으로 대표 사업자를 하게 되면 법적 등기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들이 사업자 그룹 대표라든가 아니면 대표 사업자라든가 일본 사업자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용어들을 만들고 또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의 한 소스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주장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게 권한이나 책임이나 아니면 문서화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리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글로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업자라는 것은 사업자라 함은 경영자를 얘기하는 게 법률상 법리적인 해석은. 그런데 사업자 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룹을 운영한다든가 사업자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들이 선출해서 뽑는 경우가 있죠. 각각 그룹들이 모여 가지고 그걸 사업자 대표라 그러죠. 대표 사업자 대표는 사업자 모임에서 선출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부 회사 이런 경우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게 되면 세미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제 선출하고 그거를 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그룹 대표라는 게 있죠. 그거는 그룹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회사와 거의 다이렉트 거래거든요. 단지 그 중가운데 정보의 제공, 전달 후원 역량,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을 운영하고 그룹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홍보하려면 독자적인 것은 그룹이 형태나 팀이 형태로 홍보하는 게, 회사는 동일한데 여러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일부 국내 회사들은 그룹을 만드는데 일정 직급을 유지해야 회사가 인정하는 그룹이다. 그건 어떤 경우가 하면 세미나실 사용이라든가 공공의 시설 아니면 회사의 재산권, 이런 미팅장이라든가 세미나장이라든가 연수원 이런 걸 이용할 때 그런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글로벌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일본 사업자가 자기가 무슨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러려니 해서 그런 건 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따지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자기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일본 사업자는 진짜 존재하는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업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이디가 000001번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일본 사업자죠. 글로벌 회사는 이 경영자 창업자들이 대부분 일본 사업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국내에는 이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특수관계 직계가족들은 네트워크 회원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비밀리에 하는 회사들이 유수해 나오고 하는 거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또 하나는 탑리더가 있죠. 탑리더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거죠. 탑리더는 그 회사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리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오픈도 하기 전에 탑리더라 한다, 리더 사업자 한다는 것은 그 그룹의 탑이라는 거, 자기가 만든 그룹의 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건 어떤 거면 프리 마케팅이 허용된 나라에서 그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프리 마케팅이
금지된 나라가, 사전 영업이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사업자다, 대표 사업자라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전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거는 무지에서 오는 거라 생각해서는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만약 그런 게 뭐 한다면 그 본사에 질의를 해보세요. 그 대표 사업자 그게 돼 있나. 해외에 나갈 때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 각 나라의 일본 사업자, 대표 사업자 프리마케팅의 권한을 주거든요. 그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한 일정 조건을 갖춘다든가 그 나라가 오픈하기 이전까지는 사전 영업을 허가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라든가 뭐 일정 부분의 제품을 뭐 기존의 뭐 지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 나갈 때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그 공제조합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이너리 조직 아니면 뭐 유니레벨 매트릭스 조직에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이 회사 내가 갖고 왔다는 게, 회사가 뭐 누가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닐 만한 그런 회사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어로 쓴다면 가오다시를 위해서, 아니면 뭐 브로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해외 교민들이 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 런칭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시장을 개방할 때 한번 열고, 또 그런 런칭 브로커나 아니면 정보를 받고 뭐 해외 영주권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한국을 그 기반으로 깔고 성공한 사례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일본 사업자, 대표 사업자라 하지 않았거든요. 정보를 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공제조합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조직의 일본 사업자는 프리마케팅이 전제가 됐었고 그게 허용됐을 때, 그래 한국은 프리마케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리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전 영업이 허가된 국가의 리더 사업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영업의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 마케팅 또는 프리 세일즈 하거든요. 그 옛날에 뭐 오퍼들이 하는 일도 바로 이런 거의 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공제조합이 생기면서 사전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직판조합이 있고 이제 특판조합이 있는데, 그 회사가 공정위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이 판매원을 사전에 이제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화 등을 통해서 물건을 사전에 판다라든가, 아니면 예비 판매원을 뭐 모집을 한다라든가, 그 대상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뭐 내가 대표 사업자다 이런 게 사전 영업이에요. 이거는 불법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라이센스나 허가를 내주고 조합 가입할 때 그걸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묵인 방조했다게 되면 그건 회사에 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판매 조직을 구축한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으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회사와 결탁했다는 거, 일본 사업자, 대표 사업자라는 말이 회사와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오픈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왜 회사가 그런 거를 분명하게 안 밝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상식 예선에서 우리가 공제조합의 그 게시판에 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비 설명 상담회, 그러나 라이센스가 나오고 본사에서 한국의 론칭을 발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만약 예를 들면은 뭐 소마덤이나 유유라이프나 뭐 캘러리 헬스나 뭐 트루비 이런 회사들은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7월 6일 날 런칭을 발표한 뭐 키아리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세미나를 하고 뭐 포스터를 돌리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자유롭거든요. 그게 이제 정해졌을 때하고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시작됐을 때,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게 무허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판이나 직판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직판 같은 경우는 그런 위반했을 때 6개월의 기간을 둡니다. 그 재심사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게 뭐 특판조합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다시 가입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 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뭐 눈 감는 경우도 있고, 뭐 적발한 사례가 구체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중국 사전 영업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게 되면 오픈할 때 했다가 그거를 뭐 반덤핑 관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제 불법 영업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회사들도 중국에서 많이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무래도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에 나와 있는 그 시장에서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법리적인 거를 좀 생각해서 나가시는 게 좋고, 뭐 내가 이제 대표 사업자니 일본 사업자니 하는데 상식적으로 해서 대표 사업자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회사가 대표 사업자라고 인정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불법이거나 품목 제한을 받는 거라든가 뭐 금융 피라미드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 사업자를 떠들고 명함에 팠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속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만약에 회사가 계약을 써가지고 문서화돼가지고 대표 사업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거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의 위반이다 말이에요. 글로벌 회사는 시장이 FTA, 이 TO 체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특정 사람, 특정 그룹에 준다는 것은 사전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선례로 보게 되면 지사장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지사장들이 일부 회사의 그 대표 사업자들을 몰고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3년을 지속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나중 사업자들이 자리를 찾고 지사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나와서 만약 예를 들면 키아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작년에 대표 사업자라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오픈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대표 사업자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직접 들은 경우가 없어서 이제 모르겠는데 대표 사업자라고 뭐 명시하고 이래야 한다는 것은 그건 그룹의 대표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사실이 회사가 대표 사업자로 인정해서 문서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조건을 한다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픈 전에 암암리의 뭐 묵시적 약속 이런 것들은 뭐 그 이전들은 그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뭐 여기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사업자들이 또 제가 이렇게 KR이 온라인 캠퍼스 특강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꼭대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꼭대기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승급 과정을 받는 것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밀하게 따지면 대표 사업자가 그냥 먼저 사업자와 나중 사업자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먼저 사업자들이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가지고 그룹 전체를 이끌고 거기에 탑 리더가 된다면은 그거는 누구나 공인하고 모든 사람은 회사나 자타공인 대표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금의 그 억대의 월 억대 이상 받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뭐 일본 사업자도 대표 사업자도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는 과정을 잘 거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대표 사업자라고 말하는 자가 성공한 사례는 한 명도 없다. 혹시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수정 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 피라미드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체 그 내부적인 민영사상 소송으로 구속된 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 그룹명을 표배해서 그룹장이라든가 뭐 그룹 대표라든가 그룹 리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무지에서 오고 모르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그걸 자꾸 질문해서 묻고 하게 되면은 저도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법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보상 방식에 따른 그 1번 사업자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했던 건데 구조화가 핵심인데 요 그림에 나오는 대로 한번 봐보시면 바이너리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뭐 유니레벨 브레이크웨이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때문에 내가 대표 사업자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대표 사업자기 내가 그 대표 그룹이라는 그룹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1번 사업자를 만드는 거죠. 회사와 연결하는 거예요. 회사 연결에는 수당을 지급하기엔 조직 멤버십에만 돼 있지 거래는 스폰서하고 거래하고 계약하고 중가운데 사인하고 인보증하고 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그냥 누가 추천했다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데는 후원 라인상 어디에 들어가 있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번 사업자는 수도 없이 많고 대표 사업자는 수도 없이 많고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대표 사업자라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규모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가 공식 랠리나 컨벤션에서 인정하는 직급과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과 문화와 그 리더십과 리더의 인성과 소양들이 갖춰졌을 때 그것은 외부로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사업자가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표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쌤이었습니다.